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주제는요. 바로 대규모 행동 모델, LAM입니다. 네, LAM. 요즘 좀 뜨고 있는 개념이죠? 맞아요. 보내주신 여러 기사나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LLM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LAM이 정확히 뭐고 LLM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핵심은 AI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을 한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CES 2024에서 그 Rabbit R1 기기 혹시 보셨나요? 아, 봤어요. 엄청 화제였죠. 그게 LLM 기술이었군요. 네, 그게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LAM은 사용자의 말을 알아듣고 단순히 텍스트 답변을 생성하는 걸 넘어서요. 그 지시를 바탕으로 실제 행동을 수행해서 응답하는 시스템인 거죠. 행동 수행이요? 네. 언어 이해 능력에다가 현실 세계나 디지털 환경에서 복잡한 작업을 실행하는 능력을 딱 결합시킨 겁니다. 이게 LLM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매일 쓰는 챗 GPT 같은 LLM하고 구체적으로 뭐가 가장 다를까요? 그냥 행동만 추가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초점 자체가 달라요. LLM은 보통 언어 자체의 유창함, 그러니까 글을 잘 쓰거나 요약하거나 번역하거나 이런 언어 생성 능력에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LLM은 언어를 이해하는 걸 기반으로 실제 행동을 실행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추론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좀 복잡한 작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로봇을 제어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소프트웨어를 막 넘나들면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 과정 같은 거? 그런 걸 자동화하는 데 강점을 보이는 거죠. 아하, 비유가 재밌네요. 엘즈램이 똑똑하게 보고서를 써내는 연구원이라면 LAAM은 그 보고서를 받아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까지 하는 관리자 같다? 이런 느낌일까요? 오, 그거 좋은 비유인데요? 네, 비슷합니다. 단순히 명령만 따르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거죠. 계획까지? 네. LAM은 종종 언어 이해를 위해서 LAM을 그 기반으로 사용하긴 해요. 하지만 핵심은 API나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 같은 외부 도구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입니다. 외부 도구 연동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큰 작업을 작은 단계로 잘게 나누고요. 실행 계획을 세우고 때로는 신경망 학습이랑 기호적 추론을 합친 방식, 신경기호 AI 같은 걸 써서 최적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키보드로 입력하거나 다른 시스템 API를 호출하거나 이런 행동을 수행하는 거죠. 와, 진짜 복잡한 작업 흐름, 워크플로우 자체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거네요. 어떤 분야에서 이런 능력이 좀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어휴, 가능성은 정말 넓습니다. 일단 디지털 영역에서는 고객 서비스 응대를 자동화한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에이전트 포스 같은 사례가 있고요. 네네. 아니면 복잡한 영업 과정을 AI가 대신 처리하는 경우 브랜스 같은 것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그 픽셀 로보틱스의 로봇처럼 창고 안을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옮기기도 하고요. 아, 물류 로봇. 네. 그리고 Rabbit R1처럼 개인 비서로서 여러 앱을 막 조작해서 사용자의 복잡한 요청을 대신 처리해주는 것.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활용 사례죠. 심지어 얼마넷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 운영을 자동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말 다양하네요. 근데 실제 행동을 학습해야 한다면 훈련 방식도 LLM과는 사뭇 다를 것 같아요. 아, 네. 당연히 다르죠. 행동으로부터 배우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에도 언급된 그 램 시뮬레이터 같은 개념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시뮬레이터요? 가상 환경 같은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 가상 환경 속에서 모델이 다양한 작업을 시도해보고 여러 도구를 직접 써보면서 성공과 실패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 혹은 전체 작업 완료 여부에 따라서 자동으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거죠. 오, 그럼 사람이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하는 부분이 커지겠네요. 맞습니다. 덕분에 사람이 일일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지도하는 그런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런 기술에 주목하는 스타트업들 움직임도 상당히 활발한 것 같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인도, 특정 지역에서 좀 두드러지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특히 샌프란시스코, 뉴욕, 런던, 또 인도의 벵갈루루 같은 기술 허브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레빗이나 픽셀 로보틱스,
에이전트 포스 외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지역들에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술 인력 풀이라든지 투자 환경 같은 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겠죠. 중요한 건 이들 모두 AI를 단순히 정보 처리 도구가 아니라 실제 행동하는 주체로 만들려고 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좀 종합해 볼 때요. 청취자분께서 LAM에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왜 이게 중요한 변화라고 보시는지? 그건 LAM이 AI가 수동적인 정보 제공자에서 능동적인 협력자이자 실행자로 진화하는 결정적인 단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자이자 실행자. 네. 단순히 정보를 찾는 걸 넘어서 복잡한 디지털 작업이나 심지어는 물리적인 작업까지 AI가 대신 수행하게 되면서 우리 일하는 방식, 또 생활하는 방식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는 거죠. 더 효율적인 업무 처리, 더 유능한 개인 비서, 더 스마트한 자동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아직 뭐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겠죠. 자료에도 나왔듯이 방대한 학습 데이터 문제라던가 행동 실행에 따르는 예상치 못한 결과, 뭐 윤리적인 고려사항 같은 것들도 있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글자뿐 아니라 이미지나 소리 같은 다른 종류의 정보까지 이해하고 행동하는 더 다재다능한 LAM으로 발전하고 또 인간과의 협업도 더 긴밀해질 거라고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AI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두뇌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손과 발을 달아주는 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와 행동의 결합, 이것이 LAM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와 행동의 결합.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오늘 LAM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LAM이 우리의 지시를 받아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일들을 점점 더 잘 처리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일상이나 업무에서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고 생각했던 그 위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예전에는 당연히 사람의 손길이나 판단이 꼭 필요하다고 여겼던 어떤 영역까지 어쩌면 완전히 자동화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